반갑습니다. 양산 사람 신지양입니다. 어, 오늘 그 주제와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재영 박사님을 뵌 지가 한 3년 가량 됐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이재영 박사님과 지금 현재 박사님이 스스로 어떻게 좀 변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가서 정치에 묻어날 수 있다라는 의지가 그대로 계신 건지. 그 첫 번째 질문으로는,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경제 박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홀홀단신 정치인으로 내려왔던 이재용과 지금 3년이 지난 이재용 박사님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이런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제가 변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오니까 저 친구 저 책상 물림을 해가지고 좀 뻣뻣할 것 같고 좀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좀 그만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인사를 할 때도 사실 90도가 잘 안 꺾어졌어요. 근데 지금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많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학자라는 울타리 속에서 대부분 비슷한 어떤 그 부류의 동료들과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내리고 와서는 모든 계층 또 모든 분야의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늘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이럴 때 과거 같으면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버리고 하심을 하는 그런 그 훈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크게 좀 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유연한 사람입니다. 보면 딱딱하게 얼굴이 이렇게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감성도 되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비 오는 날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집에서 이 흐름한 스피커에 켜고 있는 거 보면 와, 저 꽹과리를 치고 사물놀이라는 친구가 저렇게 저 눈물을 흘리면서 클래식을 듣고 있구나. 제 친구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소련교환연구원으로 가서 러시아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자본주의가 됐지만 그 구사회주의에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미국 하버드 미시간에서 1년씩 또 옥스퍼드에서 영국에서 1년 3년을 같이 또 연구를 하고 그쪽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저는 극단적인 것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든 장단점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든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장단점을 잘 뽑아서 잘 융화시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으로 가는 것을 되게 좀 제 성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려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주위 환경의 어떤 경험 또 배경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학창시절에는 광주 항쟁을 보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학생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구치소도 가고 이렇게 잡혀가니까 얼마나 부모님한테 미안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때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 사회가 내가 고시 공부를 하려고 할 수 있었겠지만 물론 그분들도 고시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저는 학생운동을 해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또 노력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가치는 변하지 않게 정의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땀 흘린 만큼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변하지 않고 아직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제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순희입니다. 우선 발행 너무 축하드리고, 양산 사람 이재형. 너무 단순해서 좋아요. 거창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걸 몇 개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그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는 어떤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번째 만남이 언제였던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은 많은데 짧게 해주셨네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포용과 상생이라는 것은 저는 늘 어떻게 보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땅을 밟고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봐왔고,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딸기를 하려면 비닐하우스, 대나무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됐지만 그때는 끄적도 듣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 밤중에 눈이 내리면 새벽에 2시, 3시라도 그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젊은이가. 근데 아버지가 깨워서 가자 하면 그 멀리 밭에 가서 빗자루를 들고 이 눈을 쓸어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가 빠개져서 딸기가 다 망쳐지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서민들의 삶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까지 저보다 좀 덜한 약자, 어떤 서민,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자기가 땀을 흘릴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내면화된 것 같아요. 늘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런 분들이 약하다고 짓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유하다고, 권력이 있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살아온 게 강한 자에게 늘 강하고 약자에게는 늘 한없이 약한 어떤 그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그런 분들이, 약자들이 안 계시고 노동하는 분들이,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 계시면, 또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 사회가, 대기업들이 돈을 벌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잘 되려면 공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정의롭게 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평생을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관절 수술만 양다리를 해서 4번인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 처인 의사일 때도 그렇게 수술을 받고 이래서 몇 달씩 고생합니다. 한 번씩 인공관절을 넣으면요.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아들 하나가 대학을 보냈는데 나중에 취직해서 잘 좀 먹고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학생운동을 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 이웃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쟤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왔을 텐데, 아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가장 미안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제가 구치소 나와서 겨울에 우리 시골에 그때는 기아집이었거든요. 이 어머니는 큰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지금 내 살을 꼬집어 본다. 이게 네가 옆에 있는 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지금 헷갈린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모를 하라 안 하라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한 챕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 은혜만큼 소중한 은혜는 없다고 봐요. 가장 소중한 또 깊은 은혜가 부모님인데, 우리 최순희 쌤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당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목숨을 주신 분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라는 게 지금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렇게 절절히 좀 느껴집니다. 예. 자, 눈물이 좀 나려고 하네. 예. 그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처음 뵌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멀리서 이렇게 뵌 거 빼고,
2019년에, 18년이었죠. 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상회담을 하시기 전에 우리 한국의 저명한 그쪽 분야 전문가들, 대외 전문가로 저는 갔고, 또 북한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이 꾸려졌어요. 그 회의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 정상회담 할 때 어떤 의제가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을 청취하실 때 제가 청와대에서 처음 뵀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쪽에 덕계 쪽에 을 지역에 사셨는데, 최근에 제가 사는 이 쪽으로 오셔서 뭐 가끔 평산 책방도 가고 또 제처도 같이 뭐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양산 상북면에 살고 있는 권동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이었다고 이제 하셨는데, 특히 불교 쪽으로 해서 이제 인도 불상을 또 가져오고 해서 막 크게 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뭐 지나치게 친불교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냐, 우려한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컨대 종교 그분들하고 이제 예컨대 교류 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또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예, 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자입니다. 그러나 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떨 때는 저하고 제 처는 옛날에 성당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집사람이랑 주말마다 우리 교회 예배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너무 뭐 불자라고 해서 이 인도 불상을 모시고 온 것은, 제가 양산이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또 국제화가 되어서 국제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소멸되는 지방도시에서 탈피할 수 있겠다. 우리가 국제화를 많이 시켜서 어린 학생들도 외국하고 일찍 노출을 시켜 외국어도 습득하고 국제 감각을 길러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기업들도 제가 국제화를 시켜서 아까 4차 산업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수출 루트라든가 제가 많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시찰단도 많이 보내고 실제로 약간 그런 도움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을 키우자. 그래야 인도 불상이 오면, 예를 들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도가 중국 인구를 넘어갑니다. 그럼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고요. 그 다음 경제 성장률이 인도는 6%씩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곧 또 세계적인 중국 다음으로 넥스트 차이나라고 부를 정도로 인도가 또 부상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양산에 인도 불상이 하나 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와서 여기에 관광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갈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혀 뭐 제가 친불교적이란 어떤 그 불상이라는 불교라는 것 때문에 모시고 온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우리가 양산을 국제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할 수 있고, 제가 또 다른 나라라면 또 다른 문화예술이라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인이나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비상식적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념입니다. 너는 사상이 뭐냐? 불거냐? 무슨 뭐 파라냐? 우리가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제 생각에는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인종 색깔 가지고 너는 왜 깜둥이고 너는 왜 흰둥이고 너는 왜 황색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 하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또 이슬람이 됐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편향된 어떤 한 종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또 그런 것을 서로 존중해야 아까 질문 나온 대로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거다. 안 그러면 격한 전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제 생각에 절대 편향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